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과 업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프레드시트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컴퓨터공학자 김현식 박사님, 전자공학자 육준혁 박사님, 그리고 데이터과학자 박선영 박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김현식 박사님, 스프레드시트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 비지칼크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2에서 실행되었죠. 표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셀에 입력된 데이터나 수식이 자동으로 재계산되는 기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재무 모델링이나 예산 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이후 로터스 1, 2, 3,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이 등장하며 발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지칼크가 등장했을 때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실시간 계산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당시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기도 했죠. 메모리 용량이나 처리 속도 제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대신 화면에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산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만 초기에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수행할 수 있는 분석의 복잡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각 분야에 미친 초기 영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현식 박사님께 질문인데요. 초기 스프레드시트와 현재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기능의 폭과 깊이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계산과 표 작성이 주였다면 지금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매크로 기능을 통한 자동화, 다양한 차트 및 시각화 도구, 피벗 테이블 같은 고급 분석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최신 버전의 엑셀은 파워 쿼리를 통해 데이터 정제와 변환을 자동화할 수 있고 파워 피벗으로 대용량 데이터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동적 배열 수식이 도입되어 복잡한 계산도 훨씬 단순화되었죠. 엑스룩업이나 필터 같은 강력한 함수들도 새롭게 추가되었고 실시간 협업 기능과 클라우드 통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동성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 내에서의 통합은 문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현식 박사님 말씀처럼 특히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요약하고 탐색하는데 스프레드시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죠. 물론 여전히 수백만 행이 넘어가는 데이터는 처리하기 어렵지만요. 하드웨어 발전 덕분에 가능해진 부분이 크죠. 메모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프로세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고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스프레드시트는 이러한 하드웨어 자원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현재 스프레드시트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화하며 협업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박선영 박사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스프레드시트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나 계산을 넘어 데이터 정리, 패턴 인식, 이상치 탐지 등을 AI가 자동으로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말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AI 통합은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데이터 전처리나 함수 추천 같은 부분에서 사용자의 수고를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단순한 표 계산 도구를 넘어 개인 맞춤형 데이터 비서처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협업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충돌이나 유출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AI 기능을 스프레드시트에 탑재하려면 상당한 연산 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나 고성능 로컬 하드웨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죠.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복잡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I 통합과 하드웨어 발전, 그리고 보안 문제가 미래 스프레드시트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현식 박사님,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볼 때 미래 스프레드시트 개발에서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무엇일까요? 대규모 데이터셋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도 기존 스프레드시트의 즉각적인 반응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분산 처리 기술과 프론트엔드 최적화가 모두 중요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심리스한 연동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과제입니다. 데이터 소스 연동 문제는 저희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API,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로 쉽게 가져오고 반대로 스프레드시트의 결과를 다른 시스템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에너지 효율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AI 기능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때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깊이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스프레드시트가 과거에는 계산과 표 작성의 혁신을, 현재는 협업 도구로, 미래에는 AI 비서로 진화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용량 데이터 처리, 보안, 사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스프레드시트는 앞으로도 우리의 데이터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현식 박사님, 육준혁 박사님, 박선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스프레드시트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